일부. 손이 먼저 다정했던 시절 출근길 2호선은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쇠, 사람, 세제, 그리고 누군가 급히 삼킨 커피의 달큰함. 도유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손바닥 안쪽이 미세하게 쓸리는 감각에 움찔했다. 겨울이어서 손이 쉽게 거칠어졌다.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계절이었다. 열차가 커브를 돌 때 옆자리에서 고개가 천천히 기울었다. 낯선 여자가 졸고 있었고 머리는 흔들리며 어깨를 찾았다. 도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들릴 뻔했다. 받쳐주려는 방향으로. 그러다 멈췄다. 손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굳는 그 찰나 오래된 무게 하나가 몸 안에서 되살아났다. 누군가의 머리, 그 머리를 받아내던 자신의 손. 따뜻해서 혹은 차가워서 아니면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서. 그때는 몰랐다. 손이 사랑의 언어가 될 줄은. 대학 강의실은 2학년 봄이면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웠다. 자리 바꾸라는 말 한마디에 의자가 끌리고 종이가 스치고 가방 지퍼가 열렸다. 도유는 원래 앉던 자리에서 한 칸 옆으로 밀려났다. 무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했다. 탁 하고 연필이 떨어졌다. 바닥을 굴러 도윤의 신발 앞에서 멈췄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연필을 주었다. 끝부분에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 작게라도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의 물건 같았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볍게 올라갔다. 웃음이 섞인 말투. 도윤이 고개를 들자 단발머리의 여자가 연필을 받아가며 그의 손을 한 번 더 보았다. 손, 예쁘시네요. 칭찬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한 말이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아, 별거 아닌데요. 같은 말을 더듬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여자는 곤란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윤하린이요? 같은 조죠? 서도윤입니다. 하린은 도윤이라는 이름을 한번 굴려보듯 조용히 되뇌었다. 그게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처음 불러주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도윤은 그날 처음 알았다. 도서관은 밤이 되면 작은 세계가 됐다. 형광등 아래에서 다들 제 인생을 한 줄이라도 더 써내려가려 애쓰는 얼굴. 커피컵이 늘어나는 만큼 말은 줄어들었다. 조별 과제는 늘 늦게 끝났다. 할인이 끌어오는 자료는 많았고 도윤은 그것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빈칸을 알아서 메우는 방식으로 일했다. 새벽 1시쯤 할인이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할인씨? 도윤이 부르자 할인은 하고 대답했지만 이미 의식은 멀어지는 중이었다. 고개가 조금씩 앞으로 떨어졌다. 도윤은 잠깐 고민했다. 깨워야 할까? 집에 가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데 할인의 머리가 또 한 번 크게 꺾이는 순간 도윤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손바닥이 할인의 관자놀이 아래로 들어갔다. 뼈가 생각보다 가까웠고 피부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도윤은 그게 정확히 어떤 향인지 몰랐지만 할인 냄새라고만 생각했다. 할인은 자는 와중에도 미세하게 이마를 찡그렸다. 도윤은 손가락을 조금 펼쳐 받침을 넓혔다. 그러자 할인의 표정이 풀렸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피곤을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손목이 뻐근해질 즈음 할인이 깼다. 헉, 낮았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머리 밑에 도윤의 손을 보았다. 할인은 놀라기보다 웃었다. 대박, 진짜 착하다. 도윤은 손을 빼려다 늦었다. 이미 할인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그냥 떨어질까봐요. 내 머리가? 네. 할인은 웃다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이 됐다. 근데요, 이런 거 습관되면 큰일 나요. 왜요? 나 계속 기대게 될 것 같아서. 도윤은 그 말이 가볍게 던져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그러나 입은 또 늦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남아있는 온기를 감추듯이
과제가 끝나고 나오던 길에 할인이 말했다. 배고파요. 편의점 갈래요? 편의점 조명은 늘 과하게 밝았다. 그 밝음 덕분에 사람들은 잠시 지금만 살 수 있는 얼굴이 됐다. 할인은 라면 코너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도윤은 삼각김밥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도윤씨, 매운 거 못 먹죠? 누가 그래요? 표정이요. 매운 거 앞에서 표정이 나랑 싸우지 말자 이래요. 할인은 매운 라면 하나를 들어 도윤의 얼굴 앞에 갖다 댔다. 자, 이거 먹을래요? 도윤은 미간을 아주 조금 찡그렸다. 그게 할인에게는 답이었다. 할인은 깔깔 웃더니 매운 라면을 내려놓고 순한 라면을 집었다. 그럼 이거 대신 내일은 도윤 씨가 골라줘요. 뭐요? 야식이요. 아니면 인생. 인생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요, 야식부터. 계산대 앞에서 할인은 젤리 봉지를 하나 더 집어들었다. 이건 제가. 왜요? 할인이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제가 오늘 많이 기대었잖아요. 둘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할인은 젓가락으로 면을 한 가닥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상하죠? 오늘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좋다. 도윤은 라면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다가 천천히 할인을 봤다. 네. 한 글자였지만 할인은 그걸 충분한 대답처럼 받아들였다. 그게 더 이상했다. 한 사람은 말이 적고 한 사람은 그 적은 말에도 마음이 꽉 차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둘은 벤치에 앉았다. 벚꽃은 아직 덜 피었고 대신 풀잎이 먼저 올라온 계절이었다. 할인도 도윤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할인이 먼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봤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윤도 따라 하늘을 봤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잎사귀가 아직 얇아서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았다. 할인이 말했다. 나 말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좋아해요. 왜요? 말이 많으면 마음이 가벼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 없는 사람은 대신 다른 걸 하잖아요. 도윤은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할인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도윤 씨는 뭔가 사람을 조용히 편하게 해요. 칭찬이 무서웠다. 기대처럼 들려서 도윤은 칭찬을 받는 법을 몰랐고 기대를 안심으로 바꾸는 법도 몰랐다. 그래서 벤치의 나무결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현실 같았다. 그들이 사귀자라고 말한 날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문장이 선명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이 자취방을 얻고 도윤이 자주 들렀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나눠 했다. 할인은 접시를 헹구고 도윤은 물기를 닦았다. 말이 없어도 손이 움직이면 시간이 앞으로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둘은 동네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은 노란빛이었고 골목은 늘 평범했다. 벽에 붙은 전단지들, 분리수거장, 편의점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할인이 갑자기 멈춰섰다. 도윤 씨. 네, 손. 할인은 대단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마치 협상을 하는 사람처럼 도윤은 한 박자 늦게 손을 내밀었다. 할인의 손이 먼저 도윤의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다. 차가운 손이었다. 도윤은 손가락을 더 감싸 쥐었다. 따뜻해요. 할인이 말했다. 할인 씨 손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런 거 말로는 작고 모호한데 손으로는 아주 분명한 것.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건 오래가야 하는데 라고. 주말 아침은 늘 느렸다. 할인은 머리를 대충 묶으면 티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주방으로 나왔다. 도윤은 이미 프라이팬을 달구고 있었다. 뭐 해요? 아침이요? 네. 계란이랑 토스트. 할인은 싱크대에 기대어 도윤을 구경했다. 도윤은 계란을 깨며 집중했다. 그 집중이 귀엽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걸 할인은 들키고 싶지 않았다.
계란을 뒤집는 순간 노른자가 터졌다. 아, 할인이 소리쳤다. 도윤은 멈추지 않고 계란을 접시에 담았다. 노른자가 흘렀지만 그는 태연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는데 먹으면 돼요. 도윤은 토스트를 꺼내며 말했다. 할인 씨는 너무 완벽한 맛만 찾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계란도 괜찮아야죠. 할인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 대신 토스트를 할인 쪽으로 밀어줬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은 크지 않았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할인이 한 입 먹고 말했다. 이런 거 계속하면 어떡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뭐려? 이런 아침, 이런 가치 있는 거. 그 질문이 사실 우리 앞으로도 라는 뜻이라는 걸 도윤은 알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문장으로 약속하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다. 계란이 많아요. 할인이 웃었다. 그게 대답이에요? 도윤도 웃었다 말하지 못한 문장이 조용히 남았다. 하지만 그때는 남아있는 것들이 언젠가 쌓여 무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온도가 전부였고 온도는 늘 같은 줄 알았다. 축제날 밤 사람들의 웃음과 무대의 저음이 바닥을 울렸다. 할인은 맥주캔을 들고 있었고 도윤은 탄산수를 들고 있었다. 왜 또 탄산수예요? 오늘은 축제인데. 내일 수업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그래도요. 할인은 진짜 재미없다라고 투덜대면서도 도윤 옆에 딱 붙어 걸었다.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도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도윤의 손이 먼저 할인의 손을 찾았다. 축제장 봐. 조금 조용한 골목길로 나왔을 때 할인이 말했다. 오늘 되게 좋다. 도윤은 대답해야 했다. 나도 너랑 있어서 같은 문장들. 그런데 그는 또 한 단어만 꺼냈다. 할인은 그 한 단어를 듣고도 웃었다. 그러고는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괜찮아. 아직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윤은 그때 몰랐다. 그 아직은 이 언젠가 끝나는 유예일 수도 있다는 걸. 사랑이란 큰 고백보다 작은 습관에서 더 자주 증명되지만 그 습관만으로는 누군가의 불안을 끝까지 잠재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그날 밤 골목의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래 걸었다. 말은 적었고 손은 다정했다. 말하지 못한 문장을 손에 쥔 채로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다. 할인은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발목 안쪽이 미세하게 쓸렸다. 처음에는 새 신발은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려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살같이 뜯기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커졌다. 잠깐만. 할인이 걸음을 멈추자 도윤도 멈췄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할인의 발목을 한번 보고 표정을 읽듯이 눈을 살짝 내렸다. 아파요? 조금은 되게. 조금이 아니었다. 할인은 원래 그런 말을 했다.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는 말, 괜찮아야 한다는 말. 도윤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행동으로는. 도윤은 길가에 쪼그려 앉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낮아지는 일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데 도윤은 그런 용기를 별것 아니란 듯이 썼다. 할인은 순간 그게 고마워서 웃고 싶었고 그래서 더 웃지 못했다. 웃으면 정말 괜찮다가 되어버릴까봐. 도윤의 손가락이 신발끈을 풀었다.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의 손이 가까이 오자 할인은 본능적으로 발끝에 힘이 들어갔다. 도윤은 그걸 느꼈는지 힘 빼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왜 이렇게 꽉 묶었어요? 안 풀리려고. 발이 먼저 풀리겠어요. 도윤이 농담을 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래서 할인은 더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웃음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 사이에 다른 감정이 끼어들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해준다.
말 대신 손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 대신 손끝으로 도윤은 끈을 다시 묶었다. 한 번, 두 번, 이번에는 느슨하게 발목이 쓸리지 않도록 각도를 바꿔서. 그는 그런 걸 잘했다. 누군가의 불편을 발견하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줄여주는 일. 하리는 도윤의 머리 위로 겨울 하늘을 바라봤다. 잿빛이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에서 도윤은 아직도 쪼그려 앉아 있었다. 하리는 그 자세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너무 다정해서, 너무 익숙해서. 됐어요. 도윤이 말했다. 진짜 괜찮을까요? 지금은 괜찮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하리는 그 한 단어를 속으로 굴렸다. 지금은 괜찮게. 그럼 다음은? 다음도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묶어줄 수 있을까? 도윤이 일어났다. 손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하린을 봤다. 하리는 순간 도윤이 뭔가 더 말할 줄 알았다. 다음부터는 새 신발 사지마 같은 말이 아니라, 다치지마 같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문장. 하지만 도윤은 묻지 않았다. 하린도 말하지 않았다. 둘은 다시 걸었다. 편의점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퇴근 시간. 하린은 습관처럼 편의점 문을 밀었다. 도윤이 뒤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아도 같은 코너로 향했다. 라면, 삼각김밥, 아이스크림. 예전에는 그 앞에서 장난을 쳤다. 이거 먹으면 내일 얼굴 붓는다. 그러면 오늘은 얼굴 안 부었어요? 같은 쓸데없는 말들. 오늘은 말이 적었다. 하리는 컵라면을 들었다 놓았다. 손끝이 망설임을 반복했다. 도윤은 옆에서 물병을 하나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 사람도 피곤하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여유가 없구나처럼 느껴졌다. 매운 거? 하린이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요? 하린은 순한 걸 집어서 도윤의 바구니에 넣어줬다. 예전 같았으면 오, 누나가 챙겨주네? 같은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넣었다. 도윤도 그냥 받았다. 익숙함은 편했고, 편한 건 자꾸 말이 줄었다. 계산대 앞에서 하리는 젤리 봉지를 들었다. 레몬 맛. 예전에는 오늘 기대었으니까 같은 핑계를 대고 사줬다. 오늘은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도윤이 말했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요즘도? 대답이 짧았다. 짧은 대답이 늘어날수록 무언가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하리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하린의 발목은 그날 밤에 더 따끔거렸다.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어도 상처는 이미 생겨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린은 양말을 벗고 발목을 확인했다. 얇게 벗겨진 살, 붉게 번진 자리.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려다가 거울 속 자기 표정이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거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리는 잠시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팔이 움직일 때마다 티셔츠 천이 당겨졌고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움직임은 익숙했다. 같이 살지는 않아도 같이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 생기는 익숙함. 하리는 그 익숙함이 좋았고 동시에 무서웠다. 도윤은 그릇을 헹구다가 하린을 돌아봤다. 발목은 어때요? 괜찮아요? 도윤의 눈이 조금 더 내려갔다. 하린의 발목을 보는 눈. 피 났는데. 하린은 놀라서 자기 발목을 다시 봤다. 정말 작은 피가 굳어 있었다. 아, 이 정도는. 도윤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구급상자를 꺼냈다. 언제부터 이 집 구급상자의 위치를 도윤이 더 잘 알게 됐는지 하린은 순간 멍해졌다. 도윤은 솜에 소독약을 묻혀 하린의 발목에 조심히 갔다. 됐다. 따끔. 하린이 숨을 들이켰다. 아파요? 조금. 또 조금. 도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지 않았다. 그는
할인이 조금이라고 말할 때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손을 움직였다. 그 조심함이 할인을 더 흔들었다. 도윤 씨는 할인이 말끝을 흐리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냥 항상 이렇게 해요. 도윤은 대답 대신 밴드를 붙였다. 테이프를 눌러 고정하고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쓸어 마무리했다. 모든 게 너무 정확했다. 마치 익숙한 업무처럼. 할인은 그 정확함이 갑자기 서글퍼졌다. 다정함이 익숙함이 되면 다정함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연해져서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는 것.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도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데요?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콕 찔렀다. 당연한데요? 할인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당연이라는 단어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당연한 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확인하지 않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혼자 확인하고 싶어진다. 할인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럼 나는 도윤 씨에게 당연한 사람인가요? 나는 도윤 씨가 생각하는 미래 안에도 당연히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도윤은 뭐라고 대답할까? 할인은 도윤의 성격을 알았다. 도윤은 대답을 길게 하지 못했다. 도윤은 사랑을 말로 못 박는 대신 손으로만 계속 보여줬다. 그 손이 다정해서 할인은 버텼고 그 손만으로는 부족해서 할인은 또 불안했다. 할인이 결국 한마디만 꺼냈다. 도윤 씨? 네. 나 가끔은 말로도 듣고 싶어요. 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시인지 할인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할인에게는 길었다. 도윤이 말했다. 뭐를요? 할인은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 같지 않았다. 그냥 나 좋아한다는 말.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가 결국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마치 아주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좋아해요. 말은 분명했는데 톤은 조용했다. 도윤답게. 할인은 그 말에 바로 안심하지 못했다. 안심은 원래 한 번 듣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특히 할인 같은 사람에게는.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그거 말고? 그냥 가끔은 내가 여기 있는 게 확실하다고. 도윤은 할인의 말뜻을 이해하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할인의 발목을 한 번 더 봤다. 밴드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듯이. 어쩌면 그는 사람 마음도 그렇게 확인하려는 건지도 몰랐다. 잘 붙어 있나? 떨어지진 않나? 도윤이 말했다. 할인 씨는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할인이 두려워하던 대답이었다. 지금의 확인, 현재의 진술. 할인은 그날 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선명해졌다. 도윤의 손이 아니라 도윤의 문장. 손이 다정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시간까지 이어지는지 말해주는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할인은 밴드가 붙은 발목으로 양말을 올려 신었다. 거울 앞에서 신발끈을 묶다가 잠깐 멈췄다. 어제 도윤이 매듭을 만들던 손가락을 떠올렸다. 그 손가락이 만들어주던 느슨한 여유, 상처를 덜 아프게 하는 각도. 할인은 스스로 끈을 묶었다. 한 번, 두 번. 처음엔 어제만큼 느슨하지 않았다. 다시 풀고, 다시 묶었다. 이번엔 조금 나았다. 그 과정이 이상하게 서글펐다. 내가 할 수 있잖아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다 하게 되겠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을 나서며 할인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도 바빠요? 도윤의 답장은 빠르지 않았다. 하리는 그 빈칸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점점 대답이 아니라 확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작은 친절에도 더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하리는 알았다. 어제 도윤이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던 그 장면이 다정 한만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 장면이 언젠가 그때는 몰랐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지하철역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하리는 발목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디뎠다. 따끔 작은 통증이 있었다. 그 통증이 이상하게 마음과 닮아 있었다. 아주 작지만 무시하면 하루 종일 따라오는 것. 하리는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득 도윤의 손을 떠올렸다. 잡아주던 손, 묶어주던 손, 받쳐주던 손. 그 손이 여전히 다정하다는 사실이 왜인지 오늘은 더 무서웠다. 비 오는 날은 늘 이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리는 생각했다. 사람을 떠나보내기엔 물기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어디에 졌는지 구분이 안 됐다. 그런데도 그날은 비가 왔다. 빗방울은 크지 않았고 바람도 약했는데 그 애매함이 더 싫었다. 세상이 대단한 사건을 만들 마음이 없다는 듯이 그냥 오늘도 오늘이 되려는 것 같아서 도윤은 할인 자취방 앞에 서 있었다. 우산이 하나뿐이라 둘은 어깨를 붙였었다. 할인은 그 어깨의 온도를 느끼며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아직은이라는 말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건 습관이었다. 흔들리는 쪽으로 돌아가려는 습관. 올라갈래요? 할인이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둘은 거의 말이 없었다. 할인은 도윤의 발소리를 들었다. 도윤은 늘 발을 조용히 디뎠다. 존재감이 크지 않게, 그러나 사라지지 않게. 할인은 한때 그게 좋아서 이 사람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 조용함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덮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실내 냄새가 밀려왔다. 세제 냄새, 바닥의 미지근한 온기, 어제 먹다 남은 귤의 껍질 냄새, 생활의 냄새였다. 둘이 함께 만든 냄새. 도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도윤이 이 방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스러움은 사랑의 증거였는데 오늘은 자연스러움이 이별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여전히 이 집의 일부처럼 보이니까, 이 집의 리듬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하리는 작은 거실에 앉았다. 도윤도 맞은편에 앉았다. 사이에 테이블 하나,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는 늘 무언가가 있었다. 컵, 과자 봉지, 노트북, 설거지하고 남은 물기. 오늘은 테이블이 비어 있었다. 마치 할인이 일부러 이 대화는 정리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처럼. 도윤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할인은 웃었다. 웃는 얼굴이 참 쉬운 사람처럼 웃었다. 그런데 웃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 눈가에서 멈췄다. 도윤 씨는 늘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무슨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리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오래 봤다. 도윤은 감정을 크게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작은 움직임으로만 자기 마음을 들키는 사람. 하리는 그걸 읽는데 익숙해졌고 동시에 지쳤다. 사람 마음을 독해하는 건 늘 피곤했다. 할인이 말했다. 무슨 일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진지해요? 할인은 잠깐 숨을 들이켰다. 진지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나도. 도윤은 대답 대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손이 할인의 시선을 끌었다. 길고 조용하고 다정한 손. 할인은 순간적으로 그 손바닥 아래에 머리를 기대던 때가 떠올랐다. 도서관 새벽, 그 손이 없었다면 목이 꺾였을지도 모르는 그 아주 사소한 구원. 할인은 그 기억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했다. 기억은
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요즘 할인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도윤이 기다렸다. 기다림은 도윤의 장기였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상대에게는 말해봐가 아니라 네가 말해야 내가 알지로 들릴 때가 있었다. 할인은 다시 말했다. 요즘 우리 괜찮은 것 같아요?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하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도윤 씨가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아 보여서.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하리는 그 표정이 미안했다. 미안한 말은 아니라고 믿었는데도 미안해지는 건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하린이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만큼. 도윤 씨는 항상 해줘요. 정말 많이. 뭐요? 다요. 신발끈도 묶어주고, 감기 걸리면 꿀물도 끓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같이 개고. 도윤은 그 목록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리는 그 고개 끄덕임이 갑자기 서러웠다. 근데 나는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리는 숨을 한 번 더 들이켜서 떨림을 눌렀다. 나는 그걸 받을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더 불안해져요. 도윤이 천천히 물었다. 왜요? 하리는 웃었다. 이번엔 웃음이 아니라 울음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왜냐면 그게 다 지금이잖아요. 지금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나는 지금만 있으면 무서워요. 지금은 언제든 끝날 수 있으니까.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리는 그 순간. 도윤이 어떤 문장을 찾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문장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하리는 갑자기 아주 피곤해졌다. 사랑이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함은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계속 같은 곳에서 발이 쓸려서 생기는 통증 같았다.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어도 상처가 이미 생긴 것처럼. 하린이 말했다. 나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도윤 씨가 나를 좋아하는지,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좋아해요. 알아요? 그 말도 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도윤 씨의 좋아해요는 너무 작게 들려요. 내가 불안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지가 않아. 도윤이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하리는 그 숨이 억울함인지 피로인지 혹은 무력감인지 몰랐다. 다만 그 숨에서 도윤도 자기 방식대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게 보였다.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이 서로의 언어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린이 말을 이어갔다. 도윤 씨는 행동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리는 그 다음 말을 삼켰다가 마침내 꺼냈다. 나는 말이 필요해요. 문장이 필요해요. 약속이 아니라도, 방향이라도. 도윤은 하린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이 조금은 두려워 보였다. 도윤은 누군가의 눈빛이 요구하는 것을 알아채면 그 요구를 채우기 위해 말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하린이 원하는 건 손이 아니었다. 손이 닿을 수 없는 자리의 확인이었다. 도윤이 어렵게 말했다. 나 노력할게요. 하린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더 확신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못해라는 뜻이기도 했다. 하린은 그 시간을 더 기다릴 자신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더 닳아버릴까봐. 하린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도윤씨, 우리 잠깐 멈추면 안 돼요? 도윤이 눈을 크게 뜨지는 않았다. 다만 눈이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 있었다. 놀람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맑음. 그는 이미 어디선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멈춘다는 게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서로를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하리는 말을 끝까지 못했다. 그건 너무 싫다라고 말하려다. 눈이 뜨거워졌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린에게 가장 아픈 대답이었다.
붙잡아줘 라는 말이 방 안에 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스스로에게도 도윤에게도.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하린 씨가 힘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배려였다. 그래서 더 서글펐다. 배려가 이별의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리는 그때 처음 알았다. 잡지 않으려는 배려. 붙잡으면 더 아프게 할까봐 미는 배려. 하리는 웃었다. 도윤 씨답다. 뭐가요? 끝까지 다정하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다정한 표정을 했다. 하리는 그 다정함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대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짐을 조금씩 챙겼다. 정확히는 도윤의 물건이 원래부터 이 집에 조금씩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조금씩이었다. 칫솔 하나, 면도기 하나, 회색 양말 몇 켤레, 충전기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은 이별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이별이 이렇게 소리 없이 가능하다는 게. 하리는 문가에 기대어 도윤을 지켜봤다 말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말하면 더 길어질까봐 입을 다물었다. 대신 눈으로만 따라갔다. 도윤이 서랍을 열고 물건을 넣고 지퍼를 닫는 동작 지퍼 소리가 방 안을 크게 가르는 것 같았다. 도윤이 잠깐 멈춰서서 테이블을 봤다. 테이블 위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리는 그 시선이 어떤 추억을 찾는 시선인지 알 것 같았다. 편의점, 과자 봉지, 반쯤 마신 탄산수, 하린이 대충 벗어 던진 머리끈.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하린이 도윤의 손이 가리키는 걸 봤다. 작은 머그컵. 예전에 둘이 편의점에서 사온 이상하게 촌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컵. 하리는 그 컵을 볼 때마다 웃었고 도윤은 그 웃음이 좋아서 컵을 더 자주 꺼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요. 하린 씨는 다른 컵 있죠? 많아요. 많다고 말했지만 하리는 알았다. 컵은 많아도 그 컵이 만들던 아침은 하나였다는 걸. 도윤이 컵을 조심히 가방에 넣었다. 그 조심함이 너무 도윤 같아서 하리는 눈이 더 뜨거워졌다. 문 앞에서 도윤이 잠깐 멈췄다. 신발을 신는 동안 하리는 생각했다.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가지 마라고, 조금만 더 라고, 나 사실이라고. 그러면 도윤은 돌아설까? 도윤은 늘 돌아서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돌아서도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조용해질 사람이다. 하리는 그 조용함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하린 씨. 하리는 숨을 참았다. 도윤이 말했다. 미안해요. 그 말은 끝이었다. 그의 최대치였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잠깐 찬 공기가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았는데 하린의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다음날 아침 하린은 혼자 계란을 꺼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계란을 깨고 토스트를 굽는 동안 그녀는 계속 기다렸다. 도윤이 뒤에서 노른자 터트리지 마요.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서 말이 아니라 발소리 같은 걸로라도 나타날 것 같아서. 물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른자는 또 터졌다. 하리는 한참을 프라이팬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서러웠다. 이별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노른자가 터지는 평범한 실수와 함께 온다는 게. 하리는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놓고 혼자 앉았다. 식탁은 어제보다 더 넓어 보였다. 넓다는 건 사이가 멀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때 하리는 깨달았다. 이별은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니라 함께하던 리듬이 사라지는 일이라는 걸. 설거지 물소리, 빨래를 갤 때의 농담, 골목길에서 손이 닿는 온도.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집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라진다. 하리는 한 입을 먹었다.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며칠 뒤 하리는 혼자 걷다가 문득 발목을 디뎠다.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다. 상처는 이미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습관처럼 하리는 걸음을 멈추고 신발끈을 확인했다. 끈은 잘 묶여 있었다. 스스로가 묶은 매듭. 하리는 그걸 보고 잠깐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끝나기 전에 눈물이 났다. 언젠가부터 하리는 알게 됐다. 자기 손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건 강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묶어주던 손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하리는 다시 걸었다. 발목은 괜찮았다. 마음은 아직 조금이었다. 그리고 하리는 그 조금이 하루 종일 따라오는 통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출근길 2호선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졌다. 공기는 건조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어깨를 더 좁게 만들었다. 도유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잠깐 따끔하게 느껴졌다. 손끝이 거칠어져 있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언젠가 누군가의 머리를 받치던 손이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받치지 않았다. 열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누군가의 가방이 도윤의 코트 자락을 스쳤다.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잠깐 지나갔다. 그는 그 사이에서 오래전의 냄새를 찾았다. 샴푸 냄새, 세제 냄새, 토스트가 타기 직전의 냄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떠올랐다. 옆자리에서 여자가 졸기 시작했다. 고개가 조금씩 꺾였다. 도유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손은 허공에서 한번 망설이다가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다. 그 눌림이 예전에 느꼈던 무게와 닮아 있었다. 그때는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도유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말을 끝내지 못했다. 끝내지 못하는 문장은 늘 과거에 있었다. 미래는 언제나 말이 필요했는데 그는 말 대신 손을 내밀던 사람이라서. 열차가 역에 멈추며 이번 역은 안내방송이 나왔다. 도유는 사람들 틈에 떠밀리듯 한 걸음 나아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누군가 그의 어깨에 부딪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요즘은 괜찮다는 말을 함부로 쓰기 싫었다. 괜찮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만든 침묵에서 시작됐으니까. 회사 근처에 도착하면 늘 들르는 편의점이 있었다. 자동문이 열릴 때의 딩동 소리는 희한하게도 대학 근처 편의점과 똑같았다. 조명도 비슷했고 냉장고 문손잡이의 차가움도 비슷했다. 도유는 습관처럼 음료 코너 앞에 섰다가 손이 멈추는 걸 느꼈다. 꿀차. 누군가 목이 잠겼던 날 그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꿀을 풀어주던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잠깐 실제처럼 느껴졌다. 그때 하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따뜻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따뜻한 건 물이 아니라 그 시간이었다. 도유는 그걸 이제야 안다. 따뜻한 물은 언제든 사 마실 수 있지만 누군가가 끓여주는 시간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걸. 도유는 꿀차를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걸 사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신 물 한 병을 집었다. 물은 안전했다. 어떤 기억도 데려오지 않으니까. 계산대 앞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젤리 코너를 봤다. 레몬맛 젤리 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하리는 이거 좋아했지. 생각이 끝나자마자 도유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들킨 것 같았다. 기억이란 자꾸 들켜서 민망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젤리 봉지를 집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 옆에 작은 메모지를 한 장 집어들었다. 영수증이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무언가를 적었다가 뜯어간 종이 조각들 중 남은 한 장. 도유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은 뭔가를 적고 싶었다. 적으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이 되면 늦었더라도 마음의 모양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도유는
회사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겨울 공원은 초록이 줄어든 대신 빈 공간이 많았다. 벤치들은 더 차가워 보였다. 예전에 할인과 나란히 앉았던 벤치가 떠올랐다.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앉아도 좋았다. 침묵이 편안했고, 침묵은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지금은 침묵이 다르게 들렸다. 침묵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도유는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바닥을 펴보았다. 예전에는 이 손바닥이 누군가의 머리를 받쳤고, 신발끈을 묶었고, 밴드를 붙였고, 토스트를 밀어줬다. 손바닥이 뭘 했는지는 너무 많은데 그 손바닥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별로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편의점에서 가져온 종이를 꺼냈다. 펜이 없었다. 도유는 잠깐 웃었다. 늘 이랬다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꼭 하나씩 빠뜨린다. 할인이 그걸 보고 도윤 씨는 항상 밥만 준비해요 라고 웃었던 날이 있었다. 그 웃음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소리로 남아 있었다. 도윤은 대신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도윤은 한 문장을 쓰고 지웠다. 잘 지내? 지웠다. 너무 가벼웠다. 오랜만이야. 지웠다. 너무 일반적이었다. 그때 미안했어. 남겨두려다가 또 지웠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미안함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해졌다. 무엇이 미안했는지, 언제부터 미안했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지. 도유는 그걸 다 적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적지 않으면 평생 안 적을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문장을 아주 작게 썼다. 나는 네가 불안해질 때마다 더 다정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도유는 숨이 잠깐 멈췄다. 다정함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다. 손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손이 아니라 말이 필요했다. 말로 길을 밝혀줘야 하는 마음이 있었다. 도유는 다음 문장을 적었다. 근데 다정함은 방향이 없으면 그냥 오늘로 끝나더라. 그 문장을 쓰고서야 도유는 이해했다. 할인이 원했던 건 다정함의 크기가 아니라 다정함이 어디로 가는지였다. 오늘만 있는 다정함이 아니라 오늘 이후도 있는 다정함. 확실하다고 말해주는 문장. 도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공원을 바라봤다. 겨울 풀잎들은 여전히 땅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풀잎이 없으면 땅은 더 벌거벗어 보였을 것이다. 없어도 되지만 없어지면 허전한 것들. 할인과의 사랑이 딱 그랬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큰 사랑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작은 사랑이 오래 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있는 모양이었다. 다만 그는 그 오래라는 시간을 말로 붙잡아 두지 않았다. 손이 붙잡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손은 잡고 있는 동안만 잡는다. 손은 잠시 놓이면 다시 잡으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말은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도유는 주머니 속의 종이를 다시 만졌다. 종이는 얇고 쉽게 구겨질 것 같았다. 풀잎 같았다. 짧고 잘 찢어지고 흔하지만 없으면 허전한 것. 그는 휴대폰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너를 다시 붙잡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내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내 안에서 완성하고 싶어. 도유는 그 문장을 보내기 버튼 앞까지 옮겨놓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A안의 결심은 연락의 성패가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는 쪽에 있으니까. 그는 그 문장을 저장만 했다. 저장한 문장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갈지 아니면 평생 자기 안에만 남을지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다. 말하지 못한 문장은 결국 사랑을 과거로 만든다는 걸. 그날 퇴근길 도유는 다시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또 졸았다. 고개가 흔들렸다. 도유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조금 옆으로 움직여 그 사람이 벽에 기대기 쉽게 자리를 만들었다. 손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도 할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같았다.
그리고 할인에게 고마웠다는 말 같았다. 집에 돌아와 도유는 토스트를 구웠다. 계란도 꺼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고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노른자를 터트리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웃기게도 터트리지 않는데 성공했다. 예전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중요했다. 완벽한 맛이 아니라 완성된 동작이 필요했다. 혼자 하는 동작은 자꾸 멈추려 했으니까. 식탁에 접시 하나를 놓았다. 접시가 하나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도유는 접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그때는 몰랐지. 마른 공기 중에 금방 사라졌다. 그렇지만 도유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덜 허전했다. 사라지는 말이라도 마른 말이었다. 처음으로 손이 아니라 문장이 움직인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겨울 바람이 지나갔다. 풀잎들은 땅 가까이부터 흔들렸다.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것들이 있었다. 도유는 그걸 보며 사랑이 남긴 것을 생각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사랑은 되돌리는 대신 사람을 바꾼다. 그 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다정함이 방향을 갖도록. 침묵이 편안함이 되려면 그 전에 한 번은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는 걸. 도유는 젓가락을 들어 계란을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따뜻함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 그는 안다. 따뜻함이 위로가 되려면 그 따뜻함을 나누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풀잎처럼 작지만 없으면 허전한 사랑의 의미라는 것도